자, 안녕하세요. 유프라이드. 어,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방법입니다. 그냥 이게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이론인 거예요. 매매 이론? 예, 매매 이론이에요.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편하게 기법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인 것 뿐인 거고, 뭐 그렇다고 엄청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매우 소중해요.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네, 그 정말 큰 막 결심도 예, 여러 가지 큰 결심도 많이 했었고 고생도 했었기 때문에 예, 또 비용도 크게 치렀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기로 하고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돌파 매매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평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능하게 해줘요. 이평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도 전날 다음 종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서 그걸 이탈하는 가격의 기준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게 더 가능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돌파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부터 이 종목이 일단은 제가 눈에 띄어야겠죠. 예, 2,5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뉴프라이드가 눈에 띈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날 그냥 상한가를 가서 제 관심 종목 창에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 뉴프라이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 매매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네, 알고 골라놓은 게 아니라 이때 그냥 관심 종목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줄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어제부터 이렇게 좀 거래량이 붙길래 한 번 더 유심히 봤던 것 뿐인 거고요. 그게 답니다. 네, 그게 전부 다예요. 관심 종목 창에 하단에 있었습니다. 하단에. 최근에 본 것들을 위에 갖다 놓거든요. 본지 좀 된 종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제 이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종가에 장 끝나고 보니까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죠. 예, 무슨 일이 있겠다. 뭐 왜 윗꼬리 만들면서 위에 매물을 왜 소화했을까?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 없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했는데 어, 이 고점에 이렇게 고점에 선을 긋고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얘가 21선을 이탈했더니 급락이 나온 거예요. 급락이. 뭐 이 급락도 되게 중요하겠죠. 공포심을 안겨다 줬을 테니까. 근데 거기 있는 물량을 왜 이렇게 사주더라 이겁니다. 아, 얘가 오늘 잘하면 뭔가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수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수일 내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수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 뭐 나름 의료 관련주로 묶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평선 돌파 매매가 잠깐만 이게 내용이 산으로 가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얘가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어, 자, 5일선 깨지고 10일선 깨지고 주가가 21선을 타고 좀 갔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건 지우고 이렇게 3포인트 좋습니다. 자, 아까 5일선 깨지고 네, 10일선 깨지고 21선을 만났는데 21선 근처에 가니까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21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좀 이렇게 흘러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21선에 닿았는데 수렴이 되면서 닿았는데 거기서도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자, 이 기간 동안에 21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의존도가 높아졌겠죠. 자, 저희가 이 매매가 가능한 이유예요. 이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매매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캔들 배우고 나면은 이동평균선을 배워요. 그쵸?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한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은 저항의 역할을 한대. 막 이런 것들을 막 책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HTS 만들고 주식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막 깨닫게 되고 막 유레카 하면서 막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막 좋아할 일이 아니라,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 세력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곧 이 매매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인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하죠. 예. 어떤 것에 기대하는지 아니까, 어떤 것에 의존하는지 아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기대하고 어떤 것에 의존하고, 그걸 아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행동. 그 기대감과 의존도를요, 실망감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예, 실망감과 의심. 기대는 실망이 되고 의존하던 그 버릇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이평선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이평선이라는 것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을 들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시간을 들였다. 21선에서 반등을 주네. 여기서도 주네. 네. 그리고 21선 위에서 약 10거래일 이상, 10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놀아주더라. 그럼 여기 길들여지는 겁니다. 얘는 이거는 안 깨는구나. 알려져 있죠. 21선. 생명선. 얘는 아직 살아있구나. 예. 근데 다음날 죽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뭐 이거는 저도 당연히 모르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근데 다음날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갖고 있었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반등을 주니까 계속 기대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도 21선은 안 깨니까 의존하게 되고, 또 닿았더니 반등이 나오네요. 네, 기대를 계속 줍니다. 근데 그거를 실망과 의심으로 바꿔버린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21선을 깨버린 날. 배가 고프네요. 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까 나갔다가 오면서 캔커피를 사왔는데 아까는 시원했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실망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계속 의존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기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날 뭐가 있었습니까? 요날 뭐예요? 상한가죠. 거래대금 아이고 2천억이 넘게 터졌네요. 거래량 5,700만 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주시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네요. 많은 사람들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종목을 실망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기대하고 계산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매우 큰 실망감과 또 의심을 갖게 만드는, 여기 다시 이제 올라갈까? 이 가격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이렇게 급락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와, 너는 진짜 믿을 게 못 돼. 이 21선 못된 녀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 가격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만들어진 거고 그 21선이 이탈하던 그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의 가격. 그 어떤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이 여기 어디쯤 있다고 이제 치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치면은 이후에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의심과 실망 때문에 못 올라가게 되고 못 올라가게 되고 이날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꼬리 근처에서 딱 만들어 주더라 이겁니다. 36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시만요. 이거는 이따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러한 자리를 오늘 거래량을 약간 틔우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어요. 한번 돌파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준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야겠죠. 기준 가격. 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날이 완전하게 이탈한 날이죠. 이탈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1선을 다시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날이 이탈한 날이니까 저희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기준 날짜가 어떻게 돼요? 이날이 되겠죠. 이날 뭘 할 수 있어요? 이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9일, 8월 9일에 이평값을 기준으로 8월 10일 날 어떤 자리에서 얘가 이탈을 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이평선은 틀린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나는 자리는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만나는 자리. 그걸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정확하게 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20거래일간의 어떤 그 이평값, 다음 날 있을 이평값을 구해 놓는 거죠. 구하는 공식은 다 뭐 카페랑 저기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3,567원이네요. 3,567원 곱하기 20 빼기 자 첫째 날 종가를 빼야겠죠. 3,045 나누기 19는 3,594 호가단에 맞추면은 3,595원이 되겠네요. 3,595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날 3,595원을 이탈하면서 실망 매물이 막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좀 적네요. 네. 자, 분차트를 볼까요? 3,595 며칠이었죠? 네. 자,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8월 10일. 자, 이날이네요. 이날, 종가와 이평선 가격이 21선 이평선 가격이 만나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도 좀 보여주고 뭐 폭이 작긴 하지만 이탈하고 난 다음에는 저항이 돼버렸죠. 되게 중요한 위치를 저희가 찾은 겁니다.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인 거죠. 돌파 매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모두 다를 뿐이지 결국에 같은 걸 이야기해요. 특정 가격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뀌는 자리.
뭐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뀌었다든가 특정 가격을 중심으로 매물대가 소화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천장이나 고가 혹은 뭐 이전에 이탈이 일어났던 저점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준선에 대한 그 정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뒤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파매매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그걸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만한 그 구석이 어디 있을까? 예. 뭐 실망이 기대로 바뀌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그게 차트에서 읽혀지는 거. 그게 이제 실력자인 겁니다. 어, 뭐 매매 이론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그게 트레이더가 될 순 없어요. 그냥 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차트에서 읽혀져야 돼요. 자신만의 어떤 그 기준이 읽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이평선 이 내용이 저한테 하나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가격을 어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쭉 밀렸습니다. 완전히 깨부수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수일 뒤에는 한 번쯤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물량을 소화시켜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돌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바로 사셔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팁을 드릴게요. 매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에라이. 자, 매매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바로 이제 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체결되면서 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 모릅니다. 그걸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과 핵심적인 그 뭐랄까 어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요. 개념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3,595원이잖아요. 3,595원. 그럼 첫 번째 팁은 호가창을 보시는 거예요. 호가창. 이렇게 돌파를 일으킨 상태란 말입니다. 이 캔들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일단은 얘 시가가 이제 형성되기 직전까지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이제 일단은 돌파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 그러면은 호가창을 딱 봅니다. 그러면 3,595원 가까운 곳에 라운드 피겨가 쫙 있을 거예요. 그 라운드 피겨 한도 호가 위에서 사는 걸 제가 즐겨서 합니다. 자, 그냥 팁이에요, 팁. 뭐 중요한 뭐 매매 이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팁이에요. 이 자리가 정말 기준선의 역할을 확실히 했다면은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라운드 피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3,595원에 가까운 라운드 피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맞아 맞아. 얘는 또 3,600원이라는 호가가 형성이 될 수 있죠. 호가 라운드 피겨.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 만 원, 천 원, 오천 원, 뭐 1,100원, 1,200원 이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물량이 이렇게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3,600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라운드 피겨가 쫙 깔려 있으면은 그거보다 한도 호가 위에서 이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그냥 막 호가창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준선과 기준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기준선과 현재 주가 사이에서의 어떤 라운드 피겨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막 이제 그 뭐 호가창에 물량이 쌓였네 막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 내 판단의 근거를 가져다주는 기준선과 현재 주가와의 어떤 사이에서 그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라운드 피겨, 그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체결을 시키고 손절폭과 수익폭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확신에 따라서 확신이나 어떤 그 소신에 따라서 손절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돌파가 제대로 일어나면 2, 3%는 주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3%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3% 정도에서 이렇게 한번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 위에서는 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파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2, 3%는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거.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뭐 올랐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졌다가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서 지지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재밌겠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뉴프라이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특정한 이평값을 구한 다음에 그 이평값의 역할을 읽어내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막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점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길들여진 특정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매우 선명하죠. 이런 차트가 많이 없어요. 자, 매우 선명하게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실망 매물이 컸나 봐요. 쫙 빠졌습니다. 쫙. 그러면 이런 거는 신뢰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차트 상황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막 돈을 갑자기 이게 막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뭐 특별한 매매 기법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매매 이론일 뿐인 거예요. 매매 이론. 또 혹자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뭐 그건 또 제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발전이 될 테니까요. 한번 매매에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단타 매매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오래 걸려야 막 이틀이에요. 네. 왜냐면 돌파한 줄 알고 샀는데 손절가는 안 끼고 홀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좀 이렇게 홀딩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뒤죽박죽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게 매매가 가능한 이유. 이거를 일단은 가장 크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의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길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다. 그 역이용이 가능한 이유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 앞에 설명했죠.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력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 평균선의 이동 속도보다 주가의 이동 속도가 항상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이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동 평균선과 주가의 방향에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동 평균선의 이동 속도보다 주가의 이동 속도가 항상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동 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더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세력들은 결국에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심리와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자, 어쨌든 매매가 가능한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 뭐 이걸 응용해서 뭐 뭘 짬뽕을 하든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러길 바래요. 이거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거고 또 이제 이거를 기법화 시켰으니까 뭐 계산 방법을 이 영상에서
캐치해 가셔야겠죠. 이거는 또 따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카페에도 있습니다. 카페에도 있는데 카페에서 이용하시려면은 막 귀찮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계산 방법 있고 매매가 가능한 이유. 뭐 결국엔 훈련이죠. 예, 훈련을 해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훈련을 결국에 하셔야 돼요. 이 매매 이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막 부를 가져다 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부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그냥 전업 투자자일 뿐입니다. 음,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어떤 여유로운 삶,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작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현실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 뭐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축의금을 그래도 이번에 수익 낸 걸 갖다가 낼 수 있어서 좀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매매를 하셔야지 막 이걸로 내가 2, 3천씩 막 투자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십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벌어들이겠어. 이런 이상한 막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할 정도가 되려면은 정말 뒤에 많은 돈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전업 투자자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걸 아셨다고 해서 뭐가 음, 없던 부의 어떤 그 요소들이 막 생겨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외식 한번 하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갖는 것 뿐이지 그런데 투자할 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막 갑자기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하세요. 훈련한 만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 자, 뭐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돌파 매매 내용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